정치권 모습을 사자성어로 표현해달라라고 사전 미션을 드렸습니다. 네 분 센스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은데 많이 고민들 해오셨죠? 아니, 오늘부터 판도라가 독해지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재미없으면 발언권을 주지 마라. 아, 그런 거. 앵커도 포함되는 거죠? 아, 이렇게 다 같이 독해지죠? 출연료는 똑같은가? 되게 민감한 사람. 최근 국회의 관심이 수해에 집중이 돼 있죠. 지금 상황을 보면서 떠오른 사자성어를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구명대기. 구명대기요? 대기. 이 무슨 뜻인지. 없는 한자성어예요? 없는 한자인 본인이 건가요? 만드셨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명품은 구매하고 대통령은 역할을 방기했다. 사실 이렇게 큰 국가적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은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느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 속에서 가장 먼저 시선이 향하는 게 이제 대통령이죠. 재난 상황에서 최고의 컨트롤 타워의 정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헌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상황에서의 언어, 메시지, 태도, 또 뭐 복장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언어가 뒤에 산이 좀 무너져서 주택 좀 덮친 걸로 알았는데 뒤에 산이 무너져서 주택 덮치면은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매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 몇백 톤의 바위가 내려올 거는 난 태어나서 처음 봤다.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남의 나라 일이에요. 아니, 뒤에 산이 무너져서 주택 좀 덮쳤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할 얘기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 정부가 충실하게 했고 거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그 발언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제가 왜 구명대기라고 했냐면은 예. 재난에 대한 대응은요. 우선 예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역대급 폭우예요. 예. 예보가 된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다 점검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께서 이 사고 터지는 날을 기점으로 전후로 사고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역대급 폭우 예보가 됐었어요. 그런데 명품 구매를 했단 말이죠. 예? 명품 샵을 들르고. 근데 이 사고가 난 다음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너무 이거는 동떨어진 거예요. 호객 때문에 갔다. 국민들을 정말 호객이 아니고 호구 취급하는 거지. 예. 이게 재난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가 저는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해명이라고 봐요. 구매를 하긴 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온 적이 있나요? 보도가 없죠. 확인이 안 나고요. 됐죠. 역대급 네. 구매를 했다고 근데 나왔어요. 확신을 하시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그날 그 얘기를 나누고 이런 사람하고 현지 언론에다가 인터뷰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보도가 불명확하다. 예.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거 사실이 가지고- 아니면 조치를 해야죠. 예. 국무회의는 더더욱 아예 활자로 준비해서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내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전면 제가 없애고 그리고 그 돈으로 쓰겠다. 심지어는 이럴 때 대비해서 내가 돈을 아껴 썼다. 국가 예산을 아꼈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기도 안 막히는 얘기죠. 이게 어떤 점이 문제라 보세요? 우선은요. 수해복구나 어떤 재해나 이럴 때 필요한 예산들은 예비비로도 넣어놓고 기금으로도 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막 여기다 쓰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참모들이든 뭐든 메시지 쓰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정책 파트 전혀 그런 거를 이 검증을 안 하고 대통령 책상 위에 메시지를 올린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사전에 보셨을 테고. 예. 이게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면 폐지라 그랬거든요. 아니 전면 삭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피해 복구에 필요한 액수가 안 되면 피해 복구 안 되는 거예요? 국무회의 그 자리에서 그럼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의 목록은 1번, 2번, 3번 뭐 이거고 이 돈을 피해 주민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못 그건 아니에요. 하지. 네, 그건 갖다 아닙니다. 붙인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이 처음 당한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요? 홍준표 시장은 늘 공격만 하고 본인이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검찰 수사 받을 때도 원내대표 특활비를 사모님한테 줬다 해서 자금의 용처를 그렇게 해명할 정도로 뭐 아주 당당한 분이었죠. 그래서 처음 겪는 일은 당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뭐 홍준표 이 시장의 생각이라고 보질 않고 여기서 인정을 하게 되면 대권이고 뭐가 없다. 그래서 버팅겼는데 오히려 그게 더 기름을 붓고 하니까 결국은 사과를 한 거죠. 지금 김재원 최고하고 예. 태영호 전 최고가 당원권 정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발언에 비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과하죠. 홍준표 시장은 수해 중에 국민을 협박한 거거든요. 내가 이런다고 뭐 겁먹을 줄 아냐 그러고 두 최고의 징계 수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건 조금 더 심각해서 아마 막 비교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이거 경고로 그냥 끝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윤리 자체에 올린 것 자체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가 나올 거고 징계량이 적게 되면 예. 그러면 또 그것대로 문제가 되고 예. 양난이죠 이거. 사안을 놓고 성님이 꼽으신 장면은요? 우선 뭐 정진석 그 의원님도 국회 부의장이시고 또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대표급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쉽고 또 4대강 탓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보해체 때문에 뭐 근데 보해체되지도 않았고 예. 홍수조절하고는 4대강 보가 무관하다는 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네. 이런 거는 조금 이분의 캐리어나 여러 가지 경륜으로 봤을 때 매우 아쉬운 대목이죠. 수석님. 뭐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하 동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죠. 내가 더 비판하는 것 같잖아. 아니 더 할 말이 없어. 아니 그거는 그거는 인정을 말씀을 하셔야죠. 드렸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본류에 왕창 쓰고 이러면서 순서가 거꾸로 된 경우 그때 찾아보세요. 국회에서도 야당이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이건 지류 먼저 해야지. 완전히 거꾸로 됐다.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회도 4대강 문제가 몇 마찬가지였어요. 년째 장마철마다 등장하는 논란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은 답답하죠. 그러니까 확실한 진단,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희가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위, 1호 혁신 아닌 불체포 특권 포기, 이 문제를 민주당이 결국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주 당내 반대에 부딪혀 불체포 특권 포기 추인에 실패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웅정 혁신이 제한 25일 만에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의총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을 것을 제안드렸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그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만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한단 말입니까? 이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 오늘 관통하는 주제 사자성어니까 사자성어로 말씀을 해주세요. 판도라네. 판도라네. 판도 메뉴판에서는 또 도가니탕을 시켰는데 라면이 나왔네. 아니 오늘 아니 오늘 사자성어 제조기세요. 그냥 냅두세요. 그런데 설명해 주세요. 이게 처음에 1호 혁신안을 저는 뭐 공천혁신이나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생산을 해야지 만회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선 1호 혁신안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견해를 가졌고 그래서 저는 책임지는 개혁, 책임지는 혁신 내놓는 것보다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체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상하게 이 변질이 돼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라는 사족을 달게 됐어요.
그래서 도가니탕을 시켰는데 라면이 나온 거예요. 우리 최재성 수석께서 하시는 것 같은 조어를 비슷하게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하나만 하죠. 하나만.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만 한 얘기를 사자성어가 점점 이상해져요. 요지는 이재명한테 보고한 바 없다예요. 그리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야, 그 스마트팜 하면서 이재명 지사 방북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한 얘기다. 그래서 보고 안 했다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검찰발 보도는 어떻게 났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로 난 거예요. 그리고 박 전 대표 포함해서 대북 송금으로 사법 처리가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걸 민주당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방북 대가로 300만 불 이거를 이재명 지사가 지시했거나 혹은 묵인했거나 보고받았거나 이거는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추론입니다만 제가 경기도지사고 그리고 대권 후보고 그러면 그 돈 주고라도 나 방북하게 해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는 게 성립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수십억 원의 돈이 뭉태기로 북한에 가는데 도지사 그다음에 또 도지사를 위해서 한 건데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도지사가 그걸 몰랐다? 저는 그게 오히려 모른다는 게 저는 비상식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방북이죠.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본인은 방북이었겠죠. 어쨌든 저는 8월 달에 하려면 8월 달에 하는 게 정당하다고 봐요. 맞다. 그게 네. 맞다. 그런데 이거를 넘겨서 또 정치적인 스케줄을 짤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고. 저는 그냥 당론으로 가결이라고 봐요. 당론으로 가결. 예, 이재명 대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8월 달에 영장 청구 일부라도 해야죠. 어차피 살람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면 살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기국회까지 넘긴다. 그러면 아마 분노의 당론 가결을 할 거예요, 민주당. 분노의 당론 가결을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민주당 혁신위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지금까지의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책임 있는 정당으로 다시 서야 하며 이 무거운 과제 앞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총선 혁신위의 제일 과제는 공천혁신이에요. 이 혁신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고 혁신위 스케줄대로 공천혁신을 중심으로 수순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을 혁신안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못내 아쉽습니다. 아쉽다. 이거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봐요. 제명에 대해서는. 대해서요. 잘못했죠. 김남국 의원이. 그러나 이게 제명사유에 해당되느냐. 일단은 뭐 사법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지만 한 걸음도 진도가 나간 게 없어요. 그러나 민주당은 고약하게 됐다. 그리고 의외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외워할 수 있는 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역시 예상대로 이제 만약에 제명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면 민주당은 제명을 안 하는 거로 부결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했던 사례 두 가지만 올라가면은 제명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던 두 가지 잘 사례만 들으세요. 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네 분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10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